전과가 있는데도 또 한 번의 동종 전과, 동종 범죄를 저지른 그 스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혐의의 신혜성 씨,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의 돈 스파이크. 근데 지난해 나란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 두 사람이 오늘 참 공교롭습니다. 같은 날 또 법정에 섰어요. 먼저 돈 스파이크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인데 심경 어떠신가요? 검찰에서만 항소를 했던데 따로 항소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여러분 그 스타워즈 보면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다스베이더인가 뭐 있잖아요. 뭐 그런 복장 비슷하게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도 얼굴 거의 전체를 가려서 뭐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인데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필로폰을 14차례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서 매수하고 또 7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강남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 30g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였는데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정도 됩니다. 네. 이걸 고려할 때 약 1,000회분에 해당되는 분량이었고요.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6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공개하기도 하면서 이런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뒤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함께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알려져서 더욱더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 6월에 결혼했는데 석 달 뒤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돼요. 당시 지난해 9월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던 돈 스파이크의 모습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필로폰 어떤 경로로 구하신 겁니까?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여러 호텔에서 투약하셨다고 하는데 수사 피하려는 의도였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상식에 임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마약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왜 하신 건가요? 저렇게 언론들 앞에서는 뭔가 죄송한 척, 이 참여하는 척, 표정을 좀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했던 말 중에 최진봉 교수님, 예.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마약을 언제부터 했냐? 그랬더니 돈 스파이크의 대답이 최근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동정 전과가 있어요 이미.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요. 3회가 있는데 총 3회가 있는데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같은 해 10월에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를 두고서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이 동종 전과 3회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냈어요.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전의 전과들은 대마 흡입과 관련된 것이고 이번 것은 필로폰 투약과 흡입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종 전과라고 하는 게 마약 관련된 전과를 다 통틀어 동종 전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로폰과 대마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그건 동종 전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선에서 맞는 시선의 해명인지 네. 참 황당합니다.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뉴스파이터 출연진 중에 변호사분이 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허준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돈 스파이크 변호인의 이 말이 이 사실과 부합해요? 아니면 궤변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약류관리법에 보면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이 처벌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마약을 투약해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실형을 계속해서 면했다는 점에서 동종전과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물론 제가 이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재범을 해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는 것이 좀 사실은 저는 당연히 실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봐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상당히 굉장히 많은 징역을 구형을 한 건데 네. 그만큼 필로폰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형 사유를 얘기를 한 게 어쩌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를 40대 중반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든 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이 돈 스파이크 본인의 생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사람 중에 반성문 안 내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반성한다 그러고요. 단약 의지 얘기하고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그만큼 재범률이 높고 그만큼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검찰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했고 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지금 1000회분을 소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투약 횟수도 많고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공범한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거래에 이용하는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잖아요. 네. 이런 점들을 들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이수영 교수님 이게? 네, 뭐 어쨌든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는 어쨌든 관대하게 처분을 하겠다. 관대하게 처분을 하는 명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해도 될 사람인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돈 스파이크가 이제 구치소에 있을 동안에 접견을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사업체도 운영하고 하니까 접견을 이제 같이 동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녹취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을 논의했느냐. 지금 재산을 은닉하고 지금 그 빼돌린 금원을 좀 빼돌려가지고 가등기를 해가지고 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음악 뭐 이런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등기를 해서 양도를 해가지고 여하튼 재산이 계속 증식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이제 뭐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 40대 인생의 피크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지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 대목이 지금 구치소 면담 기록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죄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전과 3범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마약은 한 번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마약을 본인도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발각이 된 거지. 이게 사실은 9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어치 마약을 사들이고 14번을 투약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마지막에 검거된 것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하고 호텔에서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로폰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로 지금 걸려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마약 초범자가 할 짓인지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집행유예가 뭐 지금 나왔다니까 항소심에서 이게 지금 적절한 뭐 양형인지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항소심, 그냥 2심의 공판에서 이런 걸 검찰이 재판장 앞에서 딱 밝히니까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아마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돈 스파이크 측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항변을 했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돈 스파이크 변호인 측에서는 이 접견인 녹취록을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발생한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차 선처를 호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재판장에게 밝히고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어떤 채무관계가 본인이 있는데 나중에 그 채권자가 채무를 추심할 것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거든요. 이건 범죄자가 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요? 범죄 행위까지는 아닐지라도요. 그런데 반성하는 사람이 이런 사행위를 감정적으로 의도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의 어떤 이런 얘기가 이 재판부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집행유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양형 부당 사유로 지금 항소를 했고 추가 증거로 이 접견인 녹취록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접견인 녹취록상의 내용이 정말로 이 돈 스파이크의 어떤 반성하는 마음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의 얘기는 아마 대대로 명언으로 남을 것 같아요. 동종전과 3회가 아니고 그전엔 대마고 이번에는 필로폰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게 초범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음주운전 3차례 적발됐는데 가장 마지막에 걸린 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왜? 앞서 걸린 건 처음에 걸린 건 막걸리 먹고 음주운전했고 두 번째는 소주 먹고 음주했고 이번엔 양주 먹고 음주운전했어요.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궤변을 지금 변호인 측이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이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